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도지구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유튜브에 진행되는 화면만 보고 이 영상만 오다 가다 혹은 틈날 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것만 해 주셔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저를 믿고 또 교재를 믿고 구입하셔서 그 교재를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 20번 정도 교재를 반복할 그런 요량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면은 그 지문이 교재의 페이지의 어느 부분인지 딱딱 떠오를 정도까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인지 그 중에서도 용도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구조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부 내용까지 마치 머릿속에 사진이 찍히듯 그렇게 떠오르면 좋겠죠. 그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사진을 보고 내용을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사진 속에 있는 문장을 읽듯이 그렇게 암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략적인 페이지의 위치와 대략적인 내용들이 떠오를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유튜브에 진행되는 이 영상 화면만 봐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디지털 학습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효과는 지면과 그 지면을 통한 페이지 개념들이 아날로그적으로 머릿속에 입력될 때 구현될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재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굉장한 학습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시험에 불합격하는 게 아니라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거조차 알지 못해서 떨어지는 게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확실히 내 것으로 반복 학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 과정을 강의 형식으로 그것도 축약해서 강의한 게 이제 전반부에 했던 강의예요. 그게 16시간, 17시간 정도 되는 강의였고요. 이번에 진행되는 것은 정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같이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간단한 해설도 물론 합니다. 자, 이 과정이 저도 시간상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8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강의만이라도 계속 따라오시고 또 필요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은 지면으로 스스로 읽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내용은 암기하는 것 거기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복을 20회 정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반복을 20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모든 학습의 반복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럴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나중에 되면은 하루에 한 과목 심지어는 한두 시간에 한 과목이 끝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붙는 거죠. 이 공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중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시험 혹은 학생들의 공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습 논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용도지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용도지역만 중복지정이 안 되고요.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복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용도지구의 의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다라는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 용도지구는 법령에 의한 지정과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 의한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경취방 복에 복득방 고, 경치가 아주 좋은 방을 복에 계약하러 복득방 고, 복득방에 가자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경관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복특방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하는데요. 이 세분되는 거는 경취방 복에만 세분이 되고 복특방 고는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분되는 경취방 복에 어떻게 세분되는지를 보면은 경자특시,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는 취자집,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가 있고요. 방제지구는 방자시,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는 보호역에 있는 중생, 보호역중생,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보호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 복특,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이제 이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된 이 내용들, 이것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간략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자연경관지구처럼 누가 봐도 와 이건 자연경관지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서 키워드 위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을 보호한다. 그 물이 있는 곳의 주변이라는 뜻이죠. 특화경관지구.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연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고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가치 이런 것들의 보호가 필요한 지구인데 아까 특화경관지구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구분은 바로 이 수변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자, 개발진흥지구의 대통령령으로 세분화된 각각의 개념들을 알아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요 공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기능 및 관광 휴양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여기에 상업 기능이나 교통 기능 같은 것들은 없죠. 작년 시험에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상업 기능이라고 해서 틀린 답으로 나왔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올해 다시 나올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복개발, 해주공, 유휴.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하고요. 복합용도지구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용도지구는 일일계,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나오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효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하고요.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최저 한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알아두시고요. 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세분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와 경관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호가 특정한 중요 경관, 조세호가 특정한 중요 경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정, 세분이 아니라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하더라도 행위 제한은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그리고 용도 지역,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 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의 지정 이 방제지구를 지정하려면 이런 키워드 위주로 알아두세요. 연안 침식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서 이 동일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방제지구로 지정합니다. 이때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두시면 좋은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틀린 답이 아니라 맞는 답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보면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즉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대부분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조례로 건축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또 정하고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다고 그랬죠.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건축물들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부분도 나올 수는 있는데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 4층 이하의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4층 이하의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의 4층 이하의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좀 어색한 것들이 있죠.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까지 허락하기에는 약간 좀 어색한 자연과 좀 괴리된 그러한 업종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시킨다. 그 다음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면은 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에서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우리가 보통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하죠. 이 개특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집계. 그래서 이 부분은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에 정한다. 그래서 고관집계, 고관집의 개, 고관집계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더 암기한다면 자시, 고관자식, 집계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즉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아예 안 하는 곳에서는 그 해당 용도 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위주로 여러 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복합용도지구는 일일 계획을 짜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먼저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완화해서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해주고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해주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런 시설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는 느낌이 이렇게 좀 완화해준다는 것이고요. 완화를 해주더라도 아무 데서나 다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일일계,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시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 준주거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마관동 위험물 공장은 건축할 수 없어요. 즉 안마시술소, 관람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공장,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좀 헷갈리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파란 글씨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어느 부분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은 준주거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마관동 위험물 공장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 공업지역도 같은데요. 중공업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다만 노유자, 아파, 단란, 안마 안 돼요.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나 아파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하도 많으니까 건축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반 음식점도 원래는 안 되는데 되는 거고요. 휴게 음식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 등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암기해 두시고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예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거니까, 건설하는 거니까 어떤 일반적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개발 제한국에서 나오니까 그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강화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떠오르는데, 완화하여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도지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